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엔화 약세와 외국인 매도 등으로 2천선을 밑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가격 갭이 축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관점에서는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양적 완화 지속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입니다. 해발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 증시 조금 더 오를 것으로 그리고 악재는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됐고 이제는 좀 누그러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관심이 높아지는 그 시기라는 점에서 실적 호전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월요일 우리 증시 어떤 모습으로 개장이 될까요? 일단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그동안의 랠리를 접고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증시 포인트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최하나 기자입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소비 심리 지표 부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17%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14,514선의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S&P 500 지수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16%대 내렸는데요. 1,560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의 흐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0.3%대 역시 하락폭을 늘렸는데요. 3,249선에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미국발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소식부터 살펴보면요. 이 3월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71.8을 기록했습니다. 이 톰슨 로이터와 미시간대의 조사에 따르면요. 발표가 된 것인데요. 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0.7% 높아지면서 3년 8개월 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호조를 보인 지표도 있습니다. 2월에 산업 생산은 호조를 보였는데요. 전달보다 0.7%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제조업 부분이 특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마감한 다우존스 지수의 그런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등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전 업종 대부분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소비주와 기술주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금융주는 조금 강세인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종목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상승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금융주 강세 흐름이 좀 반영이 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대 확대를 하면 3%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의 흐름이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는 어제 1%대 하락폭을 늘리는 모습으로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뉴욕장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음은 유럽 증시의 상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 지표의 부진한 흐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소비심리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영향으로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그럼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히 하락 마감한 장중에서 먼저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0.71%대 조정을 받았습니다. 3,844선에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역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0.1%대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8,042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도 보겠습니다. 역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0.6%대 하락폭을 늘리면서 6,489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유럽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경제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로존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유로존의 2월 물가 상승률이 1.8%라고 이 유럽 통계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EU 정상회담에서 EU 정상들이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 긴축을 일부 완화하겠다라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장 초반에는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종목별 흐름도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상거래 업체죠. 인체니코가 사프란 그룹의 지분 매각 소식에 2.9%대 하락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럼 하락 마감한 프랑스 까크 지수부터 자세한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한 가운데 상승한 종목부터 보면요. 이 브이글사가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2%대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이날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은 비벤디사입니다. 이 통신업체인데요. 브라질 부분에서의 지분 매각 소식을 중단하겠다라는 소식에 하락폭을 늘리면서 3%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닥스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습니다. 0.1%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업종별 등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기초소재주, 기술주 등이 0.1%대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강세였던 종목도 있습니다. 이 산업 섹터와 통신주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 종목별 등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미넬리사가 재보험 업체인데요. 어제 2%대 상승폭을 늘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으로 랭크가 됐고요. 반면에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폭스바겐사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2%대 내림폭을 확대했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매각한다는 소식이 접해지면서 내림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영국의 푸츠백 지수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푸츠백 지수 역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업종별로도 하락세가 뚜렷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융주와 기초소재주 등이 하락한 가운데 반면 상승권이나 보합권에서 머문 종목은 이 산업 섹터와 기술주 등이었는데요. 그럼 종목별 등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도 부진한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만 상승 업종도 있었습니다. 이 항공업체죠. IAG사가 어제 3%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포착이 됐고요. 반면에 하락한 종목도 보겠습니다. 아베르니사가 어제 3%대 내림폭을 확대하면서 가장 많이 내린 종목으로 랭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와 뉴욕 증시는 나란히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오늘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미국의 전 연준 의장이죠. 그린스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증시가 비이성적인 과열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미국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고 앞으로 더 상승할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낙관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미국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과 뉴욕의 지난 상승 랠리에 대한 부담감이 앞으로 조정장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조금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